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이동욱 센터장님하고 함께 모였는데 잠깐 인사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 순오름 치유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욱 센터장은 마약의 전문가, 현장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동욱 센터장하고 함께 오늘 이런 인터뷰를 준비했는가 하면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중에 관리도 안 되고 해결책도 없는 이런 아젠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성애법 문제,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세 번째는 저출산 아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넷째는 지방자치법. 문제가 큽니다. 다섯 번째는 마약. 다 문제가 큰데 여기저기서 고치겠다고 하고 바꾸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쳐지지 못해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악화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악화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천만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정치 얘기도 아니고 종교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과제로 마약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퇴치에 관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캠프에서도 마약 퇴치를 위한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의 최고의 전문가, 마약 퇴치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동욱 센터장께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약의 전문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사실 마약 사용자였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 사용자, 네. 마약 퇴치자가 아니라 마약 사용자. 예전에는 네, 네, 그랬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마약을 사용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처벌도 몇 번 당했었고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한 8년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제 재활 강사로 이적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전국에 있는 교정본부 교도소라고 이제 우리도 쉽게 얘기하죠. 그곳을 다니면서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재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 곳곳에 마약들이 많이 번져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많이 번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이 어느 정도나 우리 사회 속에서 퍼져 있는지 현황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작년 통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 통계로 2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검거됐거든요. 마약 사범, 네, 마약 사범으로 마약사범의 검거된 분이 검거가 2만 7천 명 예, 정도인데 이게 역대 이제 최고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1만 명에서 17,000명, 18,00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이 이제 2만 7천 명 정도인데 이걸 우리가 왜 이제 현 시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암수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범죄나 다 이제 마찬가지지만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가 이제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한 30배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2만 7천 명이 잡혔었으니까 30배를 곱하면 한 80만 명이 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초범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재범들 비율이 많았는데 초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고 기존의 마약 사범들은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100만 명은 훨씬 넘었고 2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암수를 계산한 건데 네. 그보다도 더 마약에 좀 물들어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그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 80만 네. 이 사람들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전국의 교도소가 저희 대한민국에 한 6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마약 사범이 한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범률이 36%에서 40% 정도 되는데 이것도 통계상으로 그렇지 그 이외에 더 잡히는 게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복자들이 없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교도소 강의나 아니면 보호관찰소들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재활 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저 같은 회복자 강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마약이 회복이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마약이 회복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회복 강사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복자라는 거는 이제 마약에 빠졌다가 중독이 됐다가 네, 고쳐진 사람, 네, 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회복자는 대개 전국적으로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회복자가 이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몇 년 전에 이제 회복자 강사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전국에 이제 이렇게 교정 시설이나 보호관찰소 같은 곳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이제 그 황교안 TV에 나오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타 뭐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악마처럼 이제 보잖아요. 다 뭐 총살시켜라, 사형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회복자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시선, 우리나라의 시선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숨어 있지 않나 음지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가진 얘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교도소에 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네, 옛날에는 그냥 구속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평생 지내도록 네,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주로는 이제 기간은 뭐 평생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붙잡아서 고통을 주는 이것을 이제 교정으로 생각했었어요. 맞습니다. 처벌 이제 위주의 정책. 그렇죠. 이제는 이게 교육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바뀌어서 교화하는 네, 방향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갔다라고 해서 이걸 폐인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사실 어렸을 적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잘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쳐졌는지 지금 뭐 잘 적응하고 있으면 옛날 것은 오히려 품어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센터장님이 아주 귀한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잘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좀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약 사범의 관리랄까 또 치료랄까 또 예방이랄까 이런 전반적인 마약 사범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도소 교육을 이렇게 교정본부를 통해서 가다 보면 전혀 그 재활교육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가는 교도소는 이제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재활 강사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효과성을
기대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게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도소들이 그렇게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교도관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네.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끊고 싶어도 어떤 영상을 보거나 뭐 힐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영상을 본다고 해서 마약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함께 정말 정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첫 걸음인데 그런 문제들을 교도관들의 어떤 역량으로 채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 재활 예산의 문제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도 예산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OECD 선진국 가운데 제가 거의 꼴찌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7년, 18년 동안 매년 15조 이상을 써왔거든요. 근데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 돈을 잘못 썼다라는 거죠. 매년 15조 이상을 썼는데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십몇 년 동안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15조라는 돈을 썼는데도 매년 그렇게 됐는데 마약 예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몇백억 가지고 이 심각한 마약이라는 질병 또는 범죄 이런 것들을 고작 그 몇백억 가지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또 다시 우리가 이 출산율을 지금 반등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을 제대로 이제 치료하고 또 교화하고 예방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비용이 얼마나 든다 이런 걸 한번 좀 전수조사 좀 해봐서 네. 전체적으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몇천 조가 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좀 해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 네. 정부에서도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 사업으로 이걸 해나가면 우리 이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약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이 센터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것은 네. 이 마약 사범과 마약 사범의 회복, 뭐 또 마약 사범의 뭐 그 수용이랄까 뭐 이런 거 이런 마약 사범에 대한 오해, 네. 오해로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이 사실은 왜 이렇게 악마화가 됐느냐 이 문제인데 전 언론이랑 척지긴 싫지만 언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중에 이제 여기 뜨겠지만 제가 있는 자료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2003년도인지 13년도부터 한번 뽑아봤어요. 매년 마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빅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주로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이런데 도대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으면 기사를 쓸 때 마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했고 마약 이후에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생활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후속 보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했다. 그리고 끝. 그리고 그 사람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국민적으로 어떤 악마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을 하는 거 보면 마약에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청소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호기심에 마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